안녕하십니까. 저 라군맘 김경선입니다. 이제는 제법 또 겨울다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리부그 식구들 모두 다 감기 걸리지 않게 오늘도 리부그 제품들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호전 반응 이제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 근데 사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양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제 시간 안에 끝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간에는 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호전 반응의 증상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은 보충제들을 먹게 되므로 나타나는 그 불편한 증상들을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체내에 독소나 노폐물, 유해물질이 없으면 혈액이 잘 순환이 되고 또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정상 체온이 유지가 되면 독소와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을 잘 연소시키고 또 혈관을 팽창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한마디로 인체 내에서 선순환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만 건강한 인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로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선순환의 가장 중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가장 기본은 체온이라.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 체온이 유지될 때만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어, 물질? 이상하네요. 근본적인 것은 열 에너지이고 호전 반응의 근원은 열 에너지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 몸은 이렇게 선순환이 잘 일어날 때 건강한 인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던 나쁜 유해 물질이나 독소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 두통, 졸림, 뭐 가스, 설사, 가려움, 구토, 요통, 감기 몸살, 발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후전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 눈 충혈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눈곱이 많이 끼거나 눈에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충혈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고대 동양 의학에서도 눈은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의 상태가 악화되면 모세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정체가 되고 그것이 모세혈관 자체의 경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검은 눈동자도 변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계도 모호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눈이 좀 탁해지게 되죠.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 눈은 막 반짝반짝거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눈이 좀 탁해지는 증상들이 바로 이러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은요. 눈의 모세혈관에 지방이 정체되고 그 모세혈관이 그렇게 됨으로써 막혀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이 재생되면 병든 간장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전신의 혈관도 회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눈에서도 죽어있던 수많은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혈관 안에 정체된 지방과 독소들이 부풀어 올라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지방액 및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또 눈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설사와 변비예요. 우리 환자나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신이 병든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또 많은 독소와 노폐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착한 피가 전신의 혈관을 떠돌게 되고 이제는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비 같은 경우는 변의 부패는 사실 변비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 또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은 곧 배설의 정지를 의미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변비가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것은요 정체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면서 부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그 하수구처럼 막힌 하수구처럼 장의 내용물들이 막혀서 배변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가스가 나오게 되면서 묵직한 복통을 일으키게도 되고요. 결국에는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다음에 변비, 설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위장병 굉장히 많이 있죠. 위장에 병든 세포가 일시적인 새살갈이의 자연 치유 과정에서 더욱더 악화되며 통증도 느끼게 되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위장의 악화는 간장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또 간장에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독혈이 되어서 위장이나 장으로 독소가 배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독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또 구토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 위장병, 왜 위가 더 쓰리고 아프다. 아니면 또 이제 구토가 난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경통, 뭐 요통, 관절통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불면증, 우울증, 짜증,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경통은 육장육부, 뭐 오장육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장육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육장육부의 만성적인 퇴화에 의한 신경정신계의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병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성인병과 동반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경통의 호전 반응은 신경 부위의 통증을 동반하면서 치유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죽어 있거나 막혀 있던 그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면서 아픈 부위를 통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연 치유 반응으로 육장육부가 재생이 되면서 척추 연골에 산소와 영양, 수분을 이제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환자들의 대부분은 요통,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증상을 많이 이제 동반한 강한 통증을 느끼는 후전 반응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또 생체 리듬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그런 증상들을 겪게도 됩니다. 구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간이 병든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새살가리를 할 때 그 독과 가스가 간의 문맥을 타고 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독소를 장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리기 전에 더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토를 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피부염증, 부스럼, 종기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박대환 스포서님 그 세미나 오셨을 때 눈에 종기가 나서 그것도 어쩌면 명현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후전 반응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 팩트포 먹고 그 증상이 많이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가려움이나 이런 피부 관련된 거는 간의 병든 세포가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면서 전신의 세포가 새살가리 하게 되죠. 그때 독소나 노폐물,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부로 올라와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기나 피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 저도 사실 좋아는 하는데 지방간이나 또 성인병 환자들은 피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체가 독소를 흡입도 하지만 그렇죠. 또 배출하는 통로로도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통. 두통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뇌는 항상 많은 상수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열, 그러니까 죽은 그 피를 배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혈액엔 더욱더 그 많은 독소들과 유해 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혈액이 더욱더 오염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일시적인 혈액의 오염으로 뇌신경계는 독소의 자극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의 통증이 두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영양과 산소, 호르몬의 운반이 정상화되면 두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말기암 환자나 막 간경화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은 이 호전 반응이 오면서 한 일주일 이상을 숙면 아니면 일시적인 혼절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흉통, 위 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대부분의 폐 기능도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폐의 질병 세포가 제거되는 자연 치유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내는 증상이 이제 흉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재채기나 가래, 각혈 등도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흉부 압박감과 흉통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심근경색, 뭐 중풍이 있거나 당뇨 합병증, 암 등의 중환자는 지방이나 혈관이 굳어지는 거죠. 혈관 경화로 병든 심장혈관뿐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이 좀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쁜 혈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지방이나 노폐물이나 독소가 부풀면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일시적으로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게 되는 게 바로 흉통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졸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으세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 육장육부의 재생, 특히 간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살가리 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뇌와 시신경에 에너지와 영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꺼풀에 기력이 떨어지면서 눈꺼풀이 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갈증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특히 간이나 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늙고 병든다는 것은 세포의 수분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유아의 수분의 함량, 세포의 수분 함량이 90%인데
나이가 늙은, 우리 늙은 노인의 경우에는, 70%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그 제품을 권해줄 때 가장 기본이 수화증폭제는 기본으로 항상 깔고 가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세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분을 채워주는 게 가장 기본이, 건강한 인체를 만드는 데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머리가 무거운 경우나 아니면 빈혈이나 현기증도 느끼게 되죠. 아까 두통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두통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육장육부의 기능, 우리, 그러니까 속의 내장기관이 정상화가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병변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그 더러운 혈액에 몰리고, 그런 동안 더러운 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뇌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양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뇌세포는 일시적으로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현기증, 어지러움증, 두통,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증. 에너지와 영양을 저장해서 근육이나 뇌에 보내주는 장기인 간장의 병세포가 새로운 건강세포로 새살갈이 하는 동안에 신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보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호전 반응은요, 중증일수록, 그리고 몸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좀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커피 쏟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커피는 소장이 간과 협력해서 혈관이나 장기세포에 필요한 원료인 혈액을 만드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병들고 약한 혈액은 없어지고 새롭고 튼튼한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죽은 피, 사혈이 흘러나오게 되는 자연 치유 반응인데요. 특히 뇌혈관에서 혈전이나 지방이 배출되는 통로가 가장 가장 약한 코의 점막. 그래서 코로 통해서 코피를 쏟으면서 그 죽은 피들, 그 나쁜 피들을 뿜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코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도 굉장히 많죠. 아, 이거 뭐 먹었는데 왜 다시 몸이 부어요? 붓기 빼려고 먹었는데 몸이 더 부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인체의 정수기 필터가 바로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독소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하는데, 신장, 방광, 생식기 환자들은 신장의 병든 세포로 인해서 혈액 정화 능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살갈이 하는 과정이, 결국은 소화기관, 위, 소장, 대장, 그리고 그 다음에 간장, 신장, 등으로 이루어진 이 순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튼튼한 장기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치유 과정에서 신장의 세포 기능이 잠시 되면서 일시적으로 수분 대사와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체의 혈액 속에 수분이 더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얼굴이나 다리가 부어오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수분 관리 능력이 높아지고 그럼 얼굴이나 다리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하게 되죠. 빈뇨와 방귀. 어, 저 처음에 건강식품 먹었을 때 방귀가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빈뇨는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나온다 싶었는데 방귀가 나오는 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우리 장 속에 정체된 숙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변이 부풀어 오르고 그럼 이제 장 속에 있는 가스나 독소가 이제 배출되는 과정인데요. 그게 빈뇨나 아니면 가스와 함께 방귀로 배출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양 부위의 통증. 아까 이제 위장병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위장이나 십이지장 질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악화되고 병든 위와 장의 점막이 새살갈이를 하면서 신경의 통점이 살아나는 자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또 피부의 변화, 즉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이런 것들이 더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간이 영양과 에너지의 저장 탱크잖아요. 근데 그 간이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될 때 전신의 혈액은 좋은 깨끗한 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재생된 생혈, 깨끗한 피는 노화된 세포를 그러니까 각질로 만들어서 제거하고 새살로 변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칠고 각질이 있는 피부, 그리고 이제 피부가 오히려 더 거칠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미나 주근깨나 검버섯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데 기미와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의 원인은요. 폐, 장, 간, 담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병든 혈액과 병든 세포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래요. 물론 자외선 내 영향도 있지만 장기의 기능 저하가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기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피부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만병의 원인은 혈액이 산성화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암 진단 받기 전에 얼굴에 기미가 굉장히 많이 낀대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만약에 푸른빛이 돌면 간과 담을 의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런빛이 돌면 비장, 위장, 췌장, 그리고 검은빛을 띠게 되면 신장과 방광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집, 뾰루지 같은 경우거든요. 간에 있는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아서 부풀어지게 되는 현상으로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혈변이나 고름, 간경화나 간암 등의 간질환은 반드시 장 질환에 의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장에 정체된 숙변, 또 지방덩어리, 병든 세포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대변으로 나오기도 되죠. 소변의 거품, 뭐 이거 이제 단백뇨라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들 이제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시작되면서 세포 속에 쌓여있던 독소나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나오고 이때 병든 세포의 주성분인 병든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거품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붉은 소변, 즉 혈뇨를 보게 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변에 또 악취나 거품,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혈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남녀를 무론하고 치질 환자들. 근데 치질은 변비가 없으면 절대로 걸릴 수 없는 게 바로 치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의 연동 운동에 관여하는 괄약 등의 근육에 병든 혈액에 모이면서 만들어진 병든 세포로 그 치질이라는 그 일종의 이제 그 종양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은 소장과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전신의 세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치질 환자들은 빨리 고치시고 그다음에 그 소장과 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액에 의해서 그 이제 부품 종기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피와 함께 대변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과정에서 난소를 통해서 정체된 사혈이나 독소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배출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생리통을 동반하게도 되고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생리양도 적정량으로 바뀌고 또 맑은 사계로 변하게 돼서 청결감까지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드름은요, 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는 게 바로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갈 일이 아닌 거죠. 여드름 환자들은 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은 영양관리자이자 동시에 영양소의 하나인 지방대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과다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이 무력화가 되고 또 간이 지방 배출 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지방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세균성 균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 바로 여드름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되살아나면 지방 배출이 가속화되고 일시적으로 피부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간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피부 재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훨씬 더 심해지다가 점차 소멸되게끔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가래,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암, 뭐 폐렴, 결핵 환자, 또 천식 환자는 대부분 이 가래라든지 각혈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요. 폐나 기관지에 병든 독세포가 새로운 피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고름이 되어서 배출되는 현상이 바로 가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래를 굉장히 많이 뱉어내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통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리통은 우리 간이나 신장과 뇌 중추의 상호 협력에 의해서 호르몬의 양과 질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생리의 양과 질이. 근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나 간이나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서 생리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난소에 정체된 독소, 병균세포하고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통증이 수반이 되는 게 바로 생리통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난소와 신경계가 악화되면서 전신이 무력해지고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한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모여들게 되는데 특히 대장과 간장에 많은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게 된대요. 그때 피부나 근육에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살갈이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피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그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한층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감기 몸살도 또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감기 몸살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는요,
감기를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혈액이 전신을 돌면서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새 살로 교체되는 재생 작업을 이루는 게 호전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병든 세포가 체외로 배출되기 위해서 전신의 혈액으로 다량 몰게 되면서 혈액이 혼탁해지죠. 그럼 그 혼탁한 혈액은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독소들이 인체의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체온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40도나 되는 고열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40도나 되는 고열에 감기 바이러스 균이 죽고 그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혈액은 깨끗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감기, 몸살, 고열 이렇게 겪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기, 몸살은 그냥 우리 몸을 한 번씩 클리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정신과 정서의 변화, 뭐 우울증, 자폐, 뭐 정신병 이런 게 있는데요. 고대 동양의학에서는요, 감정과 정신의 기복은 어떤 장기 질환의 결과이고 또한 감정과 정신이 어떤 장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치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 나빠지면 비웃음이나 해픈 웃음, 수다를 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장과 담이 병들면 노여움과 흥분이 잦아진대요. 전 이거를 여실히 맞구나 싶었던 게 저희 애들 아빠가 간 경화거든요. 근데도 죽어라 건강식품 먹으라고도 안 먹는데 언제부터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엄청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환자라서 저렇구나.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비장, 췌장, 위장의 경우에는 공상이나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 뭐 부정,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정신적인 영향도, 정서적인 영향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질이 더욱더 일시적으로 성질이 더욱더 악화되거나 예민해지는데 육정육부가 회복되면 점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균형 잡힌 성질, 기질의 성격 소유자로 변화가 되어 간다. 근데 저도 이 건강식품을 오래 먹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날카로움, 예민함 이런 것들이 훨씬 줄은 것 같고요. 이제는 그냥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렇게 조금 변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새치가 증가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면 백발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새치는 젊은이가 빨리 늙어가는 겉늙음의 증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걸리게 되는 병이 결국은 성인병이고 이 병을 우리가 만성 퇴행성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늙고 병든다는 것은 장기의 기능 저하 때문에 피가 살이 되는 생명 현상이 정지되어가는 세포의 사망 과정으로 본다고 하는데 특히 간암이 진단되기 전에는요. 몇 개월 전이나 아니면 1, 2년 동안에 양측 두부에 급격히 백발이 증가가 되고요. 위와 대장은 중앙 부분에, 머리의 중앙에, 그리고 폐나 식도의 질환은 머리 앞부분에, 그리고 난소와 척추의 질환은 머리 뒷부분에 흰머리가 생기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특히 담낭의 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손톱 발톱 위에 분홍색이 없어지고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거나 또 손톱 발톱의 결이 겹쳐지거나 거칠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모발은 폐와 간 기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피세포가 새살가리를 하는 변화 과정에서 두피에 병든 세포가 백발, 즉 새치가 되어서 돋아나는데 이런 이제 뭐 후전 반응이 중환자나 깊은 병자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죠. 이 숫자가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연령에 맞는 그런 이제 머리 상태, 흑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부지런히 막 해왔는지 이제 증상은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은 질병들이, 이 호전 반응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질병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의사는, 정말 식습관을 통해서 식사를 처방해서 약으로가 아닌 그 사람의 습관을 고치게 하면서 몸을 이제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데 게으른 의사들은 증상별로 하나씩 하나씩 약을 처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약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3개, 4개, 5개, 6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본분은 결국 우리 몸에 호전 반응을 일으켜서 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그 지혜로운 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나쁜 유해 물질이나 독소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후전 반응이라는 이렇게 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리브굿을 이제 먹고 나서 리브굿 제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두통, 뭐 변비, 뭐 체중이 빠졌어요.
뭐 손톱 발톱 좋아졌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전 반응을 내가 이거 뭐 어때 왜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즐기게 되면 결국은 내 몸이 저기 그러니까 새살갈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즐기다 보면 결국에는 내 몸이 건강한 인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리브굿 제품을 먹다 보면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잠깐 보면 암도요. 결국은 면역력이 있다. 우리 기능의학의 빙산 지도 이제 보셨잖아요. 세미나에서 막 박대현 스폰서님 해줬고 거기에도 보면 맨 위가 암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면역력을 키워주게 되면 그 모든 병들을 그 밑에 1단계, 2단계에서 몸 관리를 잘하면 그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파구가 암을 공격할 때 호전 반응이 결국 임파구가 증가를 하면 암 조직이 소멸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발열이나 나른함이나 몸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은 이제 설사, 기침,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든 호전 반응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결국 키워주면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잠깐 이제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전 반응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치유가 된다는 거죠.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은 그러잖아요.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해 물질을 배출하려는 작용 속에 나타나는 통증인 거고 불편한 거고 그러면서 독소가 배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된다.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호전 반응에 대한 결론이었고요. 잠깐 이제 공지를 좀 드리면 어째 박대현 스폰서님 올려드렸지만 제품 구매 잠깐 일시 중지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21일 송년 세미나 올해의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많은 분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신청하면 바로바로 신청해서 많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호전 반응 4편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죠. 리브굿, 베리굿. 오늘도 여러분 리브굿으로 좋은 삶 그리고 오늘 또 즐거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겨우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